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쟁터로 실어 날랐던 것인데,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너무 한가롭게 평화롭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대적 시간관념이 일제 때 비로소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접하다 보면 우리는 식민지 근대를 경험하기 전에는 전근대적인 민족이었고 무지한 민족이었고 미개한 민족이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미리 줬으면 저도 좀 검토를 해보고 좀 생각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판단을 저는 이게 이 조갑선 한 사람이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긍정적인 역사가 아니고, 그리고 민족적 저항과 민족적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학적인 사관이고, 이런 따뜻한 역사가 또 바뀌어야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형님은 동의하시고 있나요? 역사를 보는 이런 정치적인 맥락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기술한 거를 접하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8종 교과서 전부가 다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따지면 그 용어 하나하나가 다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정 보완이 끝났는데도 문제되지 않으면 그때 총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객관적으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공무원 책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증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압니다. 교육부 장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해임시켜야 될 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교과서는 검증위원회와 그 절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맡겨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총장 들어가세요. 오늘의 동료 의원 여러분, 나를 정도로 하면 어떻게 하는 어떤 일부를 보면 동남아에 하죠.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칸트도 교육이란 아이들의 현재에서 미래까지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걸 가지고 정리를 하든 처리야. 대한민국 총리가 아니야. 자, 다음은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준비해야 되고 어떤 들과 협의한 결과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하기로 하고 정회하기로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근혜가 책임져라. 생방송 애국 전선 총 어깨 메고 피 가슴에 뛴다. 우리는 큰 뜻 품은 한국의 혁명 청년들,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원수회를 때려 부시려 희생적 결심을.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쇠고기 100세트 완판에 빛나는 애전 홈쇼핑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애청자 여러분들께 제주산 감자 100세트를 한정 판매!
판매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완팡녀 정혜림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해외에서 특별히 주문한 감자 100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10kg 한 상자에 단돈 10,000원. 완전 놀랐어요. 택배비까지 14,000원에 여러분의 안방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또 100세트만 판매하나요? 네, 이번 상품은요, 특별히 바다 건너 마련한 럭셔리 스페셜 포테이토이기 때문에 추가 주문은 어렵습니다. 그럼 광우병 걱정은 없나요? 물론이죠. 순식물성 무농약 유기농 감자기 때문에 광우병 걱정은 절대로 없습니다. 와우. 우리 파니양한테 선물로 보내도 되나요? 그럼요. 튼튼한 10kg 박스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기 때문에 배송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10kg 넉넉한 양이기 때문에 주변 분들과 나눠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064783-6145 064783-6145 매진 임박.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오케이. 에로 감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5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 아베 인증 교과서 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모처럼 스튜디오가 꽉 차네요. 네. 하지만 오늘은 끝날 때까지 네. 근데 오늘은 닥터강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꺼놨어 지금. 오디오가 하나 bil 겁니다. 앉아있기는 해요. 나 이렇게 얌전한 닭강쌤 처음 봤다, 나 또. 덥다. 오늘 진정한 역사 전문가가 오셨기 때문에, 네, 갑자기, 네. 이거 제목을 바꾸자고요. 뭐로? 다드사의 실체를 파악. 안 돼요. 저질 역사 방송. 안 돼요. 전 한 개 묶이고 싶지 않아요. 저보고 자리를 바꿔달라 그러더라고요. 옆에 앉기 부담스럽다고. 왜요? 왜요? 우리 교수님. 아니, 이게 닭강이. 지금 아무리 얘기해봤자 지금 마이크 꺼놔갖고 얘기 안 들려요. 닭강이 닭인데, 네. 우리끼리 있을 때는 공작새인 척 했거든? 근데 지금 봉황이 딱 오시니까, 닭이 됐어. 진짜 닭이야. 작년 올해 6월달 광주 갔을 때가 생각이 많이 나요. 그렇지. 광주 참사. 난 망사 양말밖에 기억이 안 나. 그때가 막 탈북했을 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애국전선에서는 뭐 네. 역사 얘기 아무거나 막 던져도 네.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내가 제일 많이 하니까. 아니, 많이 하니까가 아니라,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검증 불가인 줄 알고. 12번이에요. 검증 불가. 그쵸. 그런가 이제 보다.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뭐 항의가 쏟아시 빗발치잖아요. 뭐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몇 년도에 무슨 사화 막 이랬는데. 오늘 완전 실체가 그냥. 애청자들이 더 많이 알아. 우리 그동안 이제 뭐 강마에 그랬잖아요. 네. 강 마에스트로. 근데 네. 오늘 정리 다시 했어요. 뭐요? 강 쌈마에로. 쌈마에. 선생님 쌈마에. 말씀을 들어야죠. 빨리. 오늘의 교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동안 저희가, 예, 굉장히 오랫동안 게스트 없이 너무나도 쌈마에처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항의가 빗발쳤어요. 언제 좀 내용이 있는 방송을 할 거냐. 그러셔가지고 드디어 오늘 내용을 꽉 채워주실. 거물급. 설레요. 네, 오늘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장이신 이준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근데 정의 구현연대요? 아니고 정의실천연대. 놀래라. 역사정의실천연대. 오늘 계속 정의 구현을 들으면 네. 막 놀래요. 신부님들. 혹시 뭐 신부. 종북 실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다음 주 되면은? 포스가 네. 교수님이시면서 신부님이신 건 아니죠? 예. 확실히 아닙니다. 네, 저희 애국전선 애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역사정의 실천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준식입니다. 교과서 문제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네. 단체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사정의 실천연대는 그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고 교과서 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예. 박정희 기념관
설립 반대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세워졌습니다. 예, 세워져 버렸어요. 지금 온 힘을 지금 교과서 개혁을 저지하는데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0 몇십 개 단체가 모여서 하고 있는데, 예. 조만간에 뭐 사무실로 어르신들이 찾아뵙겠네요. 가스통 어르신. 예. 아마도. 그 역사 교과서, 그 교학사 교과서의 그 내용은 지금 둘째 치더라도, 예. 곧 이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과서가 이제 선정이 되고, 맞아요. 3월부터 되면 이제 새로운 교과서, 선정된 교과서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교학사 교과서 같은 경우는 수정 검토본 자체가 지금 안 나온 상태 아닙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꽁꽁 감추고 있죠. 예. 아니, 교과서 내용을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예. 아니,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 주 안에 지금 수정 명령을 내릴 거고, 그러면 아마 12월 달에 아마 채택 과정이 전개될 텐데, 지금 뭐 교육부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지금 하여튼 잘 감추고 있습니다. 야, 이게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거구만요. 12월 달에 선정을 하는데, 아직도 공개가 안 되면 언제 읽어보고 어떻게 선정? 그러니까 내용 보지 말고 채택하라는 얘기죠. 다른 출판사 교과서들은 나왔나요? 다른 과목 교과서는 다 나왔고요. 지금 한국사만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물리적으로 한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 교사들한테 그 검토한 다음에 교과서를 채택하라는 얘기인데 그건 뭐 사실은 내용 검토하지 말고 그냥 제목만 보고 정하라는 얘기죠. 특히나 12월이면 굉장히 바쁠 텐데 선생님들께서. 아니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12월 23일 전후해서 방학을 하잖아요. 네. 그럼 방학에 돌입을 해. 12월 30일쯤에 교과서를 뿌려. 그러고 1월 3일까지 검토안을 다오. 이렇게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2년 동안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나와 있는 시간 계획표상으로는 시덥잖아 시작부터 망신을 당하고 있어. 12월 20일까지 검토를 다 마친 다음에 27일 안으로 채택 끝나고 그 다음에는 바로 교과서 인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일주일이네요. 네. 일주일 내지 하면 2주일 정도. 그 사이에 성탄절도 끼어 있고. 거기다 이렇게 성적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선생님들 있는 거잖아요. 대단하시구나. 일주일에 책 한 권 보신다는 얘기. 한 권이 아니죠. 8권이죠. 8권을 8종 교과서를. 그렇죠. 8종 잡아야 돼. 하루에 하고 싶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선생님, 이미 그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하고 이미 지학사라든가 천재교육이라든가 이미 7종의 교과서는 나와 있는데 그 내용만 수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8월 달에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을 통과한. 말하자면 초본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초본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다시 또 수정하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수정된 사항이 반영된 교과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미 나와 있었던 7종의 교과서는 다시 제작이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제작된 교과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본 검토가 끝나야 인쇄가 된다, 이렇게. 수정본 자체는 8종 모두가 다 비공개인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특히 교학사 교과서는 뭐 꼭꼭 감추고 있습니다. 다른 7종 교과서들은 우리가 이런 거 고치겠다고 이미 뭐 대외적으로도 밝혔는데 교학사 교과서는 뭘 고칠지 아무도 모르고. 근데 일본에서는 볼 수 있나 봐요. 일본에서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 하더만. 일본에서 본 거는 8월 달에 그때 통과된. 그걸로도 너무 흥분해서. 반자이!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크게 교학사 교과서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뭐 정근대 편도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요. 정근대 편은 사실은 뭐 사관에 문제가 걸려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근현대 편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왜곡도 근현대 편이 아주 심하고. 그러니까 근현대 편은 보면 이거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그 정도. 도저히 학생들한테 읽혀서는 안 되는 수준의 교과서인데 근데 그런 교과서를 보지도 않고 훌륭하다고 예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주시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다고 딱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 올바로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련된 사실은 교과서에 정확히 적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교학사 교과서 단원 5가 일제강점기 편인데 거기 보면은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했다. 이렇게 쓴 구절이 나오고 그 다음 몇 페이지 넘어가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끝내 승인을 받지 못했다. 같은 책에 그렇게 같은 책 같은 단원에 같은 필자가 쓴 같은 단원에 어디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쓰고 다른 데서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쓴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실을 하나인데 사실은 받지 못했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보고 갖다 뺏겨가지고 승인 받았다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엉뚱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는 제가 좀 경험이 있어서 잘 압니다. 이게 이어붙이 갖다 붙이기라는 예. 짜깁기 컨트롤 CV라고 하죠. 네.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내셨나요? 그런 걸 자꾸 해요 좀. 책을 써본 사람들은 잘합니다. 컨트롤 CV 잘못하면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이것저것 갖다가 그냥 짜깁기 해서 갖다 붙이는 바람에 그러니까 필자가 뭘 갖다 따다 붙였는지도 모르고 원전도 모르고 출전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역사연구단체에서 이미 지적을 했는데 교육부에서도 이걸 수정하라고 권고를 안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내용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무슨 어떤 관점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서 틀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교과서를 갖고 공부하는 학생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수능 빵점입니다. 수능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너무 틀린 사실이 많아서. 전혀 다른 사실을 그대로 적시해놨으면 이걸 뭘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 문제가 나오면 진짜 웃기는 거 아니야. 네. 저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승인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교과서 모두 정답? 교과서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 반은 틀리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수능에서 출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학사를 역시 그 부분을 시험에 안 내도 되는 거죠. 학원 선생님 출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넘어가.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죠. 문제의 전곡을 찔렀는데요. 그래서 근현대사편은 수능 시험 문제 낼 게 없어요. 논쟁이 많아서 너무 틀린 사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면 아이들에게 거의 근현대사를 제대로 안 가르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걸로 뒷감당은 안 하고 그냥 엉터리 내용을 가르치겠다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A 교과서, B 교과서, C 교과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과서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걸 시험 문제에다 문제를 못 냅니다. 출제를 할 수 없는 뭐 그런 거를 노리는 걸 수도 있겠네요. 일부러 걸기 위해서 배제하기 위한 학생들은 기법으로.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오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런 게 있겠네요. 학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 단어는 아니 이거 외우지 마, 공부하지 마, 이거 들에 관심 갖지 마 이런 거. 학원 입장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가르칠 게 별로 없는 거. 범위가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그러네. 얼결에 끼어들었어. 우리술도 그래 왜? 제가 또 선생님한테 궁금한 것은 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 단원별로 그 책임 있는 선생님께서 지필진으로 이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각 단원별 전근대 부분이나 근현대 부분이라든가 해서 뭐 현대를 전공하신 선생님이 현대를 지필을 하고 근대를 전공하신 분이 근대를 지필해야 되는데 이게 좀 바뀐 것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그렇죠. 그거는 뭐 학계에서도 이거는 기본 상도이거든요. 상도의 문제다. 근대사 전공한 사람이 현대사에 대해서 함부로 발언을 하면 안 되고 거기다가 뭐 교과서를 쓴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교과서 필자는 근대사 전공자가 현대사를 썼고 왜 그다음에 근대사를 쓴 필자는 역사학 전공자도 아니고요. 역사 교육론 전공자입니다. 전공자입니다. 그분이 저 같은 경우에도 판소리 전공했기 때문에 클래식 안 하거든요. 그렇죠. 왜 트롯은 부르잖아.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그 공주대학교의 그 이명희 교수죠. 이명희 교수는 사실은 역사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 역사 교육론 전공이거든요. 그것도 서양의 역사 교육 철학자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 전공한 사람인데 그냥 과감하게 그냥 한국 근대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서양사 엄밀히 얘기하면 서양사 전공자도 아니죠. 철학. 역사 교육론. 역사 교육론. 제가 어떻게 하면 역사 교육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전공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공학은 가르치는 방법론을 주로 연구하잖아요. 팩트보다는. 그러면 대학 이름에 공주가 들어가서 뽑히셨나? 프린세스. 우선 프린세스 유니버시티에서 한번 뽑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역사학 전공자만 역사를 다루라는 법이 어디 있어? 왜냐면 우린 창조경제라 융복합인데 타전공자를 데리고 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기존 어떤 관념과 이런 걸 파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너무 파괴해가지고 조금씩 하시지 한꺼번에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약간
좀 사관 자체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해석이야 다를 수 있죠. 예, 근데 기본적인 그런 역사적 사실까지도 틀린 게 한두 개가 아니라 뭐 이렇게 많은 정도라면. 그래서 일부에서 자꾸 이걸 무슨 뭐 이념 문제니 뭐 사관 문제니 그렇게 몰고 가는데 사실은 이건 사관 이전에요. 네. 컨트롤 CV의 문제. 사실의 문제인데. 네네. 교과서에 엉터리 사실이 기록된다는 거는 뭐 이건 상식 이하죠. 근데 이런 상식 이하의 교과서를 썼고 또 그걸 옹호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맞다고 제대로 된 교과서가 처음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으시면. 다른 예를 들자면은, 신민회라는. 네, 신민회는 옛날에 배웠던 중고등학교 때 국사 배운 사람들, 한국사 배운 사람들은 이름은 알죠. 네, 신민한 줄 알았네? 신민아. 아이, 진짜. 이래서 저지입니다, 저지. 죄송합니다. 신민회가 1907년 국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발기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제 교과서에는 신민회에 관련된 언급이 딱 두 번 나옵니다. 1907년 안창호 등의 발기에서 만들어진 신민회. 이건 맞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편에 갑자기 1911년에 만주에서 신민회가 또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 신민회는 다른 신민회 아니에요? 아니요. 신민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1911년 만주에 망명한 사람들이 1907년 국내에서 만들어진 신민회에 방침에 따라서 만주에 망명해가지고 활동을 한 건데 그 활동을 쓰면서 11년에 만주에서 신민회를 만들었다고 썼어요. 이것도 엉터리 사실이죠. 두 개의 신민회가 있는 게 아니라 신민회는 하나인데 신민회 활동의 일환으로 만주에 가서 뭐 신흥무관학교라는 독립군 양성학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갑자기 1911년 만주에서 신민회를 만들고 이렇게 나가면 틀린 거죠. 그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 백오인 사건이라든가 해가지고 양계탁 선생님이라든가 또 김구 선생님과도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김구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신채 선생님과 관련된 사료에 대한 조직적인 왜곡과 조작이 있다. 왜곡과 조작. 예, 그런 부분이 대단히 심각하다라고 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는 이승만에 관련돼서는 과장해서 왜곡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이승만과 다른 사람들은 축소해서 왜곡하고 있고요. 딱 갈립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뭐 백범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독립운동가인데 이 교과서에는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의 모습은 사라져버렸어요. 일제강점기 안창호 선생의 독립운동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느냐. 친일파 이광수 설명하면서 안창호 선생이 배경으로 나와요. 이를테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안창호와 함께 활동하던 이광수는 안창호가 죽고 난 이후 본격적인 친일의 길로 접어들었다. 모르는 학생이 딱 보면은 친일파 이광수 배우에는 안창호가 있구나. 마치 이광수의 멘토처럼 표현이 되네요. 그러니까 뭐 독립운동사 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안창호 이승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또 같은 미국 기반으로 활동을 했고. 지금도 뭐 도산 추종자하고 이승만 추종자들은 서로 상종도 안 할 정도로 사이가 나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창호 선생을 의도적으로 그냥 죽이는 거죠. 이게 문득 화가 나네요. 저는 흥사단 출신인데 이런 게 있었구나 교학사에.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을 비유를 하자면은요. 크레용팝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소년시대에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크레용팝이 활동하기 이전에 소년시대에 지금 이게 뭐 공감이 별로 안 가는데 지금 그 둘은 격이 달라요 지금. 왜 이래 갑자기 화난다. 화가 나잖아요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하니까 시스타 시끄러워요. 아우 진짜 근데 저는 이게 역사예요. 저는 이물하고 다릅니다. 저 같이 묻지 말아주세요. 여기는 보이그룹으로 설명하려고 그러지. 됐고요. 저는 솔직히 다른 것보다도 제가 뭐 자세히는 못 봤지만요. 그 중에 그 일제강점기 그때 우리가 식민지였던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학습운동처럼 하는 그 문항으로 일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뭐 이런 게 있었다고 그게 한번 언론에 회자됐죠. 그게 문제가 심각한 게 그 문항 때문에 그 어떤 선생님이 그 이 교학서 교과서를 가지고 시범 수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때 정말 학생들이 일본 시각에서 우리 역사를 바라보더라고요. 제대로 문항을 이해했네요. 이해력이 좋네요. 그게 그거죠.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해서 그 일본 사람이 쓴 자료를
그 학생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명성하고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쓴 자료인데 학생들이 딱 그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명성하고는 죽어 마땅합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당연히 죽여야만 했다. 뭐 이러니까 일본 언론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니 아베가 사랑하고 인증해 줄 수밖에. 아베 인증 교과서. 아니 근데 그걸 왜 쓴 겁니까? 그 교과서에 왜? 일본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도 이제 글로벌 시각을 갖자. 그래서 코스모폴리탄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자. 이 한국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안 된다. 이거 국수주의다.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창조적이네. 근데 한국의 눈으로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일본의 눈으로만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 이 교학사라는 자체가 어떤 뭐 좀 자체 회사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좀 건가요? 교학사는 역사와 전통의 이게 교과서 오래됐죠. 및 학습지 회사잖아. 저도 어렸을 때 저도 교학사 참고서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출판업계의 메이저죠. 그렇죠. 그렇구나. 근데 이번에 아주 대박. 이 한국사 교과서는 아주 심각합니다. 대박으로. 근데 이제 팩트 자체가 잘못된,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된 것도 이제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잘못된 시각이나 관점을 가리키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사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서 좀 대표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은 뭐가 있나요? 조금 전에 한 얘기하고도 연결되는데, 기본적으로 일제 식민 통치를 긍정해요. 이제 일제 식민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발전했느냐를 근대화됐다?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대로 뉴라이트 시각이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한국이 성장했다, 발전했다, 뭐 이런 이게 그 교육부에서 정한 교과서 지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교과서 지필 기준에 따르면은 일제 강점기 동안 일제 식민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민족의 삶이 참 힘들었다. 이런 사실을 학생들한테 잘 설명하도록 서술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 이걸 학생들한테 설명하라는 건데 이 교과서는 거꾸로 그래서 뭐 억압수탈 이런 얘기 앞에 좀 깔아요. 약간. 그러다가 뒤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발전했다.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뭐 억압수탈 이 표현 안 쓰면은 교과서로 통과를 기준은 못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은 아주 의례적으로 쓰고 아주 미미한 수준의 수탈이 있었을 법도 하지만 뭐 그랬다는 주장도 일부 있으나 사실은 경제는 성장하였다. 왜 이렇게 되는 거네. 선배님 같은 사람은 교학사에서 좀 스카우트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미사역으로 꽉 채워서 이 교과서라기보다는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교학사가 잘못했네 우리. 그렇지. 아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그리고 저는 역사학과 아무 전공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더 창조 경제의 대표 주자가 될 수 있어요. 창조 역사를 해주시겠네요. 딱 하나는 공주를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그 교과서의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때 보통 그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는 교차해서 검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반되는 주장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뉴라이트 그 교학사 교과서와 비교할 수 있는 게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종 교과서 그 다음에 뉴라이트 계열의 대한교과서 이미 출판되어 있었던 그 다음에 일본 측의 후쇼사 교과서랑 비교했을 때 신문이나 지상에서 보면 후쇼사 일본 측 교과서보다 더 우리나라 교학사 교과서 위험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후쇼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그 1876년에 개항을 강요에 의한 개항, 불평등 개항이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일본이 요구해서 그렇게 한 거다.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근데 이 교학사 교과서인 강화도 조약은 평등한 조약이었다. 그거는 조선왕조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거였지 강요에 의한 스고이 개항 아니었다. 근데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런이 신청한 거지. 우리 민족의 어떤 자존심과 자존심을 심어주려고. 불평등이지만 우리가 자주적으로 한 거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근데 그때도 우린 평등했어. 그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거를 강조하려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고대문만 강조해요. 나머지는 하여튼 뭐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우리 스스로는 뭐 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다 남이 도와줘서 남이 시켜서 했다고. 개발은 일본이 아니 시켰잖아요. 그게 일관적이면은 굉장히 획기적인 게 획기적인 사고 우리는 일본에 수탈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줬다. 일본을 도우려고. 우리가 징용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채굴해주러 갔다. 도와주러. 인력을 파견했다. 다 이런 식으로.
위안부는 어떻게 하나? 그러한 그 뉴라이트 교과서, 교학서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그 역사학자들이 그 고단한 노력을 통해서 식민지 근대화를 극복하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이것을 한 방에 뒤집는다. 더군다나 이 역사라고 하는 것, 특히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소수학설, 최근의 진보적인 새로운 학설보다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다수학설을 교과서에 서술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교과서는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겁니다. 네네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쓰이는 교과서라는 건 굉장히 보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러니까 인정하는 내용만 교과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교과서는 뭐 자신들 말에 의하면 30%라 그러는데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70%고 나머지 30%가 자기들하고 생각이 같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하면은 30%가 아니라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사학계에서 이 사람들 주장에 동조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름을 다 댈 수 있을 만큼 극소수인데 그런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이 버젓이 교과서에 실린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로서는 수준 함량 미달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역사학계 전체가 지금 장난 아니겠네요, 분위기가. 그 역사학계에서 지난 뭐 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쌓아온 그냥 탑이 하루아침에 지금 무너져 내리는 거죠. 네. 교과서에 따르면 그게 다 틀린 게 돼버리니까. 더군다나 그 99%가 잘못된 역사학자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99%가 몇십 년 동안 헛일한 거죠. 진보된 민주주의네. 역사학 내에서 보면. 왜냐하면 아주 극소수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이거를 교과서로 채택을 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소수자 인권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데서는 지질 보완 성과가 있는 거죠. 이러니까 민주주의가 과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 과잉 시대야. 세계 어느 나라에 1%를 이렇게 우대하고. 그러니까. 아끼고 사랑하는 8종 중에 하나로 넣어주는 거 아니야. 교학사 교과서를 반대하면은 그럼 또 이제 종북되는 건가? 그러면 종북 역사. 아니 그러면 지금 역사 학계의 뭐 이게 90% 이상이 종북이 되겠네요 지금. 근데 이건 입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북한 교과서를 갖다 놓고 일치하는 걸 찾아보면은 상당히 많이 일치할 거기 때문에 이거 종북이 맞지 이제 다. 아니 교수님 이런 엉터리 교과서가 만들어졌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채택을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학교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일단 내용을 보지도 않고 좌편향을 공격하는 교과서니까 훌륭한 교과서라고 여기는 칭송이 되는 거죠. 그 사학재단 이사장, 사학재단 교장이 의외로 많을 거라는 거죠. 의외가 아니라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무조건 좋은 거로 인식하는. 안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대부분 사학 재단들이 거의 뭐 친일파들이 만든 학교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선택 권한이 나경원 의원, 그렇죠. 일가도 그렇죠. 사학재단 그 선택 권한이 이사장한테 정권이 있는 거야,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아니요, 선택 권한은 1차적으로는 교사들한테 있는데. 교사들한테 있는데 압력이 들어올 수 있다. 한국사 교사가 세권을 정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넘기면 학교 운영위에서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보내면 교장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1순위로 올라오는 교과서를 채택하는 게 맞는데 워낙 이제 교장 선생님들 가운데는 뭐 그렇죠. 교학서 교과서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반신반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도지사도 있고 보면 그렇지. 다양한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 교과서를 채택하는 게 우리 학교가 뭐 이 정권에 좀 충성한다는 어떤 제스처 느낌? 그럴 수 있겠죠. 시그널. 지금 뭐 몇몇 그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미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교과서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좋은 교과서. 아니 그러면은 이 쳐버리겠네. 역사학계 계신 분들 뭐 머리에 띠라도 좀 두르시고 거리 좀 나오시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적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교과서를 편찬할 때 국사 편찬위원회 산하에 그 교과서 관련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의 위원장이었던 교수님부터 해가지고 역사학 전공자들이 시국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에서는 대단하게
그 저항하고 반발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이게 워낙 1%의 목소리가 너무 스피커를 빵빵하게 돼서 마치 정말 30대 70도 아니고 무슨 50대 50 정도 되는 것처럼 그냥 보수와 진보의 그냥 양론 이런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지금 너무 정치가 이게 대립이 격화돼 있는 상황이라 역사는 이게 지금까지 쌓여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학습이고 해석의 능력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시국 자체가 뭐 좌우니 뭐 보수 대 진보니 혹은 사실은 뭐 새누리당 대 뭐 범야권이니 해서 그어 있는 굉장히 치열한 선을 어찌 보면 교육 현장, 그 교과서에 투영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잠깐 동안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띄워야 되겠다. 혹은 뭐 박정희라는 인물을 띄워야 되겠다. 하면 그 역사 교과서 하나를 잘못 만들고 채택한 순간 한 세대가 훅 가거든요. 20, 30년이. 그러니까 아까 한국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낯선 게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국사였어요. 국사. 그 저는 그 이후에 어른이 돼서 우리나라 역사니까 국사, 우리나라 말 국어 이거를 왜 한국사라고 부르지? 근데 이제 교과서에는 한국사라고 박혀 있단 말이죠. 그거 자체가 신기한 세대인데 한국사라고 배운 아이들은 국사와 한국사는 어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혹시 국사가 일본사 아니야? 대학에도 요즘에 국어국문학과를 한국어과로 바꾸는 데 많아요. 그게 국자가 들어가는 게 보통 이제 우리나라를 뜻하는 국자가 아니라 한국 신민할 때 고국자. 그래서 국민학교가 그래서 어찌 보면 외정 시절에 잔재다. 그래서 외색이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로 바꿨던 적은 있죠. 실제로 일제시대 때 국어라고 하면은 일본 한국 신민 언어 일어를 배우는 걸 국어라고 불렀다. 그렇구나.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이 교과서 문제가 교과서 문제가 상당히 정말 중요한 일인데 많이 묻히는 경향이 좀 없지 않잖아요. 지금 뭐 다른 게 너무 많이 터져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더 큰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이것보다 큰 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뿌리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그렇죠. 이거는 아이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쳐줘야지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 세상을 바른 세상으로 만들어나가는 이게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 일배 형이 얘기하시니까 오늘은 이례적으로 방청객이 있는데 일어나서 나가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뭐 일제시대 누구나 이제 보편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일제시대도 이 지경으로 써놓을 정도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 양반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특히 박정희 시대 이럴 때는 뭐 장난질을 쳤을 것이다. 제일 심한 게 일제강점기 편이고요. 오히려 제일 심한 거니? 제일 심한 게 국적 일본 분들이군요. 해방 이후 현대사 편은 뭐 몇몇 걸리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계속 독재의 정당성이라 그럴까요? 독재의 필연성. 좀 설명을 한다든가, 서술을 한다든가. 그래서 일제강점기 편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는 안 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단계론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일단 일제시대부터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일단 이승만 살려놓고. 야, 어머, 그렇게 한꺼번에 살리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한꺼번에 나오면 저항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이제 먼 시점부터 해나간다. 먼 시점, 그럼 이승만에 대해서 아까 일제 강점기로 보는 거네. 왜곡 찬양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뭐 좀 대표적인 내용들이 어떤 거죠? 이런 게 있어요. 1940년대 이승만이 미국에서 미국의 소리라는 라디오 빈중의 소리가 아니라 미국의 소리. 미국의 소리라는 그 단파 방송을 하는데 VOA를 그래서 그 이승만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한국 사람들이 좀 있죠. 근데 그걸 근거로 해서 교과서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이승만은 국내에서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단파 라디오가 대단히 많이 보급이 됐었나요? 아니요. 단파 방송을 들으려면은 직접 자기가 수신기 만들어가지고 몰래 듣는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몰래 듣는데 그거 이제 단파 방송 듣다가 걸리면은 간첩 이제 뭐 보통 간첩들이 듣는 거예요. 불온 분자였던 것이고 사상범으로 몰려서 바로 이제 감옥에 가고 그런 거기 때문에 단파 방송을 듣는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은 건 아니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뻥튀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요즘 트렌드를 모르셨던 거야. 뭐라고 기술을 하면 피해갈 수 있냐면 당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승만 선생의 팟캐스트를 듣고 많은 국민들이 교화됐다.
존경하는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 그러면 이게 넘어갈 수 있는데. 최영일님이 섭외하세요. 섭외해야 되니까 교학서. 왜곡의 달인? 제가 보면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미국의 소리 방송에 애국전선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다. 애국적이다. 애국적이다. 그러면요, 선생님. 이 교과서가 이미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높은데. 강요든 보이는 강요든 보이지 않는 강요든 교과서가 선택이 되면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능한 게 보통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법적 뭐 제도적 어떤 그 저항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게 막을 수 있는 길 방법. 뭐 일단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를 시키면은 쓸 수 있는 가장 뭐 유력한 카드는 역시 발간 금지 가처분 또는 뭐 배포 금지 가처분 될 거고 그다음에 이 교과서가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위배되는 것이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에 지금 가져갈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헌재 가져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닌데. 그렇죠. 그 인증을 해버리는 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학서 측에서는 나머지 7개 교과서를 배포 금지 신청을 내면은 아이들은 그렇게도 국정 교과서로. 그러면 이제 내년도 한국사 교육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과목이 없어지는 거. 거기다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내년에 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이면은 수능 필수가 되거든요. 그렇죠. 한국사가. 그렇죠. 지금 저는 그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대목으로? 지금 이미 정부에서는 또 이제 국사 교과서를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들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이런 게 결국은 교학사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자. 아마 교학사 교과서를 저번으로 해가지고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 그런 뜻이겠죠. 뭐 속이까지 안 들어가 봤으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그러니까 이게 수정컨대 좀 흐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무성, 그러니까 넘버 2죠 지금 뭐 대권에 도전할 의사 있다 이렇게 공공 역사 전쟁 얘기를 했고 이 아저씨가 이제 그 국회의원들 역사 모임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다음 전교조 조져요. 그다음에 국사교과서 이제 뭐 한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은근슬쩍 해가지고, 어쨌든 학교 현장에 들어가는 데까지 성공하면, 일단 거의 절반의 성공 아닌가? 이 식민사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장 선생들이나, 혹은 이제 이사장들은 우리 편이야. 뭐 적어도 현장의 실무 교사들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의사결정권을 가진 윗선들은 장악하고 있어. 그러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통과만 돼서 배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면, 무슨 수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현장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할 수 있죠. 처리를 하죠. 밀어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제 전교조 문제, 무력화시키는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네요. 그냥 전혀 쓸데없이 막 저항할 수 있는 않아요. 왜 갑자기 그 한국사 교과서 검정 발표할 무렵에 갑자기 전교조 법외 노조와 그 얘기를 들고 나왔느냐. 아마도 그런 요인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힘을 못 쓰게. 지금 그래서 정교조 선생님들이 교과서 문제로 싸우고 싶은데 자기 앞길이 바빠가지고 발목이 다 잡혀 있으니까.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깊은 어둠 속 추워요. 내가 추워요. 모닥불 앞에 사랑해. 가슴 설레 안아줘요. 꼭 안아줘요. 마주한 행동대장 오라버니 책을 내셨다고요? 아이 참, 행동대장이 무슨 행동질은 안 하고 웬 한량처럼 책이라. 설마 아니 또 불운서적이니 뭐니 아닌 그런 위험천만한 책 아니에요? 하리우드 액션 영화로 보는 미국의 두 얼굴? 어머나, 그럼 웬일로 재미지게 영화 이야기 책이어요? 네? 그럼 그렇지. 또 미국 양킨 놈들 까는 거구나? 이 철딱선이 없는 오라버니 아직도 정신머리 못 챙기셨나봐요. 시절도 이리 하수상한데 천하태평 이런 책이나 팔고 있을 거예요? 구매 권 되지도 않는 거 번개처럼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민영이 통닭이나 사주셔요. 배고파요. 행동대장 최한욱의 헐리우드 액션 영화로 보는 미국의 두 얼굴
전국의 주요 서점과 인터넷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사주세요. 긴 밤을 지새우 추워요. 당신의 미소 사랑해. 야, 이런 거 보면 참. 치밀해. 치밀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쪽의 마스터 플랜은 매우 종합적인 전략을 펴는데 이쪽은 날라오는 공 쳐내기가 바쁘니 그러니까요. 다 정신없이 지금 된 거란 말이죠. 공도 한 곳에서 날라오면 괜찮죠. 사방에서 공이 날라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소 안심이 됩니다. 왜요? 저는 역사 왜곡의 수준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봤는데 뭐 이 정도는 허용해줘도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이제 이승만이 뭐 아래서 태어났다든가 뭐 이런 정도일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그거는요. 괜찮네요. 박정희가 뭐 모래로 쌀을 만드시고 막 이런 거? 그건 남겨놔야 돼요. 낙엽을 타고 뭐 대동강을 건넜다든가. 아래서 태어나면 내가 이제 프라이를 해먹는다 정말. 박정희를 미화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너무 노골적이니까. 너무 노골적이니까. 후대로 남겨주는 거죠. 아니 그 정도의 염치가 지금 있다고 생각해? 나는 믿을 수가 없는데. 근데 진짜 그게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얘기하신 내용이. 전교는 너무 뜬금없었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는 당장 생각하면 박정희 대통령부터 다시 이제 미화하는 걸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건 좀 남겨두고 일제시대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한꺼번에 하면 반발이 더 셀 걸 아니까 하나씩. 그래서 이게 국방부에서 쓰는 용어인데 원점 타격이라는 게 있어요. 나의 뿌리의 원점을 어디로 두느냐인데 일제 강점기라는 건 확실해졌네. 하나는. 아니 근데 이게 그 우리 폐하 일가의 그 가족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일제 시대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최대 약점이 닭깎이 마사오기 때문에 일제 시대 이런 금기어를 대놓고 쓰다니. 오카모토 미노루. 네. 오카모토 미노루가 한 행위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놔야지. 그래서 일제 시대 때 왜 경제 발전도 했고, 뭐 이런 친일 행위들이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가족사의 원점부터 뿌리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올라와야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실 때 60년대. 요새 종편 방송에서 막 시사 토론 하다 보면 뭐 박정희 시대는 흔히 나오잖아요. 근데 뭐 거기에 그때 좋은 시대였다, 뭐 좋았다 나빴다 공과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다가 보수 측 이제 패널 평론가들이 슬쩍 이게 묻어가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해방되고 광복군이었던 박정희가 고국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뭐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진보측 평론가 바로 광복군이었던 적이 언제 있냐고 묻어서 들어왔다고 광복군이냐고 이거 가지고 한참 싸워야 돼. 되게 피곤해. 은근슬쩍 묻어가기. 대단하네 진짜. 그 지금 보면은 그 교과서를 주관하는 그 단체가 국사편찬위원회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유영익 씨, 한동대 석좌 교수로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이승만 전문가라고 하셨던 분인데. 그렇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사관이라든가 그 저서의 그 논문의 문제점은 또 어떤 게? 근데 역사학계에서 좀 이게 그래도 좀 인정받는 사람인가요? 이승만 전문가. 뭐 한 10년 전부터 이승만 전문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부터 이승만을 뭐 굉장히 존경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한국 돌아와서 그래도 좀 조용히 지내시다가 때가 왔다. 때가 왔다 싶었는지 한 10몇 년 전부터 갑자기 이제 이승만 찬양하는 대열에 앞장을 서셨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이승만과 관련된 발언이나 그런 부분 이게 학자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역사학자가 어떻게 인간을 평가할 때 DNA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건 생물학자가 할 얘기지. 근데 DNA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제 이승만이 이시왕조 피를 이어받았다고. 그러니까 왕족이다. 이승만이 미국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나는 왕족의 후예다. 나는 왕손이다. 뭐 그랬더니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무슨 뭐 태종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태종의 DNA를 물려받아서. 그러니까 무슨 정감록의 정도령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근데 거기다가 태종의 아들이
세종 아닙니까? 예, 그렇죠. 세종대왕이죠. 그러니까 태종 세종의 DNA를 물려받아서 얼마나 훌륭한 임금이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럼 거예요. 모든 이슈가 다. 그 제가 볼 때는요 태종의 혼외자예요. 맞아요. 네, DNA 검사합시다 우리가. 제가 한농대 토박 한농대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한동대 강사를 좀 나간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그때 라인들 학생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수업 들은 학생들이 있냐고. 유영이. 예. 수업 시간에 절반은 박정희 찬양, 절반은 이승만 찬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내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영희 위원장의 진정성은 인정해줘야 돼요. 뭐냐면 이 옛날에 그 페스탈로치? 아니, 그 왁진 개발한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수두를 치료할 때, 그 주사를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맞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너죠. 왜냐면 제너. 자기, 지적이야? 제법이야.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주사를 놓잖아요. 네? 그처럼 유영익 위원장이 이승만의 길을 그대로 한번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본인은 연로하셨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이승만의 족적을 그대로 밟아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국인에서 자녀를 이제 미국인으로 트랜스 시킨 그런 이제 놀라운 실험도 하시죠. 임상 실험을. 그렇죠. 그 진정성이 있다는 거야. 진짜 이승만을 따라하려면 국적을 미국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본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최근에 또 나왔더라고요. 국적을 저펜으로 적었던. 이승만의 조국이 일본이라고 적힌 문서가 공개가 됐죠. 자필로 쓴 거죠. 그게? 자필로요. 네. 아니 그게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 중에는 한국인인 사람이 손에 꼽네요. 현직도 마찬가지고 전직 얘기라고 그래. 그렇구나. 아니 그럴만하지. 다카키 마사오가 몇 년을 해드셨는데. 그러면 이승만 하와이에 있다가 일본으로다가 이렇게 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죠. 그 전인가요? 한국에 있다가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탄압을 받을 거를 두려워해서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 가서 해방돼서 돌아올 때까지 주로 미국에 있죠. 상해 잠깐 가 있고 나머지는 주로 미국에 있으면서 이 미국 시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 행세를 하면서 잘 사는데 어쨌거나 1918년에 미국 정부에 제출한 병역 카드에 보면은 국적이 일본으로. 아니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되게 설왕설래했던 게 저는 역사적 팩트를 모르니까 궁금했던 게 뭐냐면 당시에 어쨌든 미국에서 뭐 이제 거기에 살아도 좋다는 뭐 거주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이지만 뭐 이제 그린 카드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것들을 하려면 국적은 어쨌든 표기를 해야 되니 이게 대한제국이나 조선은 멸망해서 없으니 다 일본으로 썼다. 뭐 예를 들면 도산한 창호도 일본으로 썼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는데 뭐가 팩트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일본어로 썼다 그러면 할 말 없죠.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한국어로 썼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승만만 저펜이라고 이승만만인지는 모르지만 뭐 다수의 사람들이 코리아라고 적어냈는데 이승만은 저펜으로 적어낸 거 거기다가 문제가 되는 게 당시 이제 미주에서 발간되는 신한민보라는 그 동포 신문이 있었는데 신한민보에서 일부러 그 동포들한테 알려줘요. 병역 카드를 적어낼 때는 반드시 국적을 코리아라고 적으십시오. 한국이라고 적으십시오. 조직화가 그때도 다 돼 있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뭐 그 국적을 뭐라고 적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 마사오 가카 국적 뭐 이런 거 나온 건 없습니까? 그 미국에 뭐 체류를 했어야 말이죠. 아니 뭐 혹시 뭐 국적에 뭐 만주에서라든가. 그분은 그냥 일본인 아니에요? 피로 썼잖아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 확인이 필요해 지금. 필요했어로 했는데 국적을 중요해. 다카키 마사오. 아니 그리고 일본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아니 마지막 황군 이러는데 뭘? 우리 월산명박 가카는 그 등본이 있잖아요 왜? 일본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렇죠. 족보가 있잖아. 아니 다카키 마사오도 저기 제적부에 적혀 있죠. 그렇습니까? 이름이 마사오라고 적혀 있는데 창씨 개명한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정말 한국인이 별로 없구나. 한국인이 별로 없어. 미국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승만을 생각 보면은 일본 사람인데 왜 독립운동을 하지? 그게 거 아닙니까 이게? 일본 독립. 그게 1918년의 일이고 그다음에 1919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돼요. 야, 다음에 일본 사람이 어떻게 임시정부 놀라운 하지? 1년 전만 해도 자기의 조국은 일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1년 뒤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 안 시켜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이제 땡깡을 부린 셈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거예요. 한국 대통령은 일본인들만 한다. 미래를 본 거지, 이제. 전범을 만들었어. 선구자예요? 네, 선구자의 길을 걸어가지고. 진정한 선구자네요. 그렇거나 혹은 이게 역사 왜곡자인 제가, 왜곡에 달인 제가 그걸 미화한다면 뭐냐면, 체 게바라를 봐라. 아르헨티나인데, 이 여권을 엄청 위조해서 변장을 해가지고, 혁명가니까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사진도 다 달라. 여권도 다 다르고. 이것처럼, 임시정부의 첩보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본이라고 쓰면 일본의 이 어떤 밀정들의 눈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호이루 자펜이라고 썼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코리안이었다. 그래서 1919년에 대통령에 등극을 하였다. 라고 기술을 할 거예요. 그럼 이뻐하시려나? 아니, 얘기해주지만 똑같이 쓴다니까. 그래? 진짜 미리 써주면 어떡해. 그럼 이 녹음 파일을 마사오로 바꾸가 아니고 저작권을 받아야지, 저작권을 우리가. 재팬이라고 썼던 게 다 쓴 다음에 이거 뭘로 다 작성했냐. 그러니까 재팬으로 작성했다. 라고 써갖고 그 재팬이라고 써요. 미치겠다. 잠깐만. 오늘 잘 나간다 했어. 오늘 싸구려 안 하고 잘 나간다 했어. 지금 방청객들이 다 일어나고 계세요. 교학서 교과서가 보통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 일제 식민지를 찬양하는 이러한 그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쓰는데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그 위에는 그 이병도 씨, 손진태 씨와 같은 손진태 씨는 아니고요. 손진태 선생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저기 한국사학회에서 칼 맞습니다. 칼 맞습니다. 학원 잘 넘어간다. 학원 어떻게 아이고 학원. 칼 맞으려고 그랬구나. 칼빵. 광명에 있는 학원은 어떡합니까 이제. 덥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고대사 전공이라 어쩔 수가 없어. 이병도 씨하고 이제 손진태 선생님 같은 경우가 이제 주장을 했었던 게 공통적으로 실증사, 그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서술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그 이병도의 사관을 조선사 편수회라든가 이런 거 사관을 계승한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은 그 선배가 쌓아놓은 업적이라든가 이걸 전체적으로 부정을 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일정한 그 관점도 뭐 뉴라이트 그 자신의 어떤 친일 미화의 어떤 관점도 좀 위아래가 좀 안 맞고 여러 가지 사실 관계만을 쓴다. 있는 그대로 사실만 서술한다라고 하는 실증사의 어떤 관점도 좀 어긋나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학자이냐라는 이제 의심도 들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러저러한 모임을 통해서 그러한 분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그분들과 어떻게 평가하느냐 논쟁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교학서 교과서 필자들이 자기들은 엄정한 실증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했다. 글도 쓰고 교과서도 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그 한국사 연구 논문이나 아니면 뭐 교과서는 이게 실제하고 상관없이 그냥 소설처럼 썼다. 좌편향이다. 그러면서 좌편향이다 그러는 건데 사실은 이 교과서야말로 비실증, 반실증. 반실증. 그러니까 사실하고 어긋난 얘기를 쓰고 있으니까 뭐. 근데 사실을 반대하는데. 근데 본인들은 실증하고 있다고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병도가 얘기한 실증사관을 하여튼 말로는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병도 이 교과서에서 이병도 살리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역사학계에 새로운 학파가 등장한 겁니다. 실증학파에 맞서서 실성학파가 생겼어요. 실성학파.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이걸 어디 교과서. 사실 웃고 떠들릴 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일파들의 어떤 뭐 존재감 아니면 뿌리찾기 일종의 뭐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더 멀리 보면 연구 집권은 뭐 이런 거 아닌가. 진짜 우리 아이들을 뭐 바보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승만 살리기 이제 뭐 이런 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승만을 살리려는 의도가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얼핏 드는 생각은 어떤 그 매일 이제 그 소송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친일파와 그들이 남긴 재산 이거 가지고 이제 국가 소송 걸어서 뭐 이기고 지고 이런 재판 뭐 자기 재산 지키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 존재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친일은 어쩔 수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타당했다. 친일로 활동했던 거는 뭐 나름 이제 정당한 활동이었다라든가 이런 류의 어떤 그 명분 쌓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친일이 불가피했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친일한 사람들이 한국 근현대사의 주역이었다. 대한민국 건국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었고 그 이후에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데 주역이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하자.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친일파라는 이제 낙인 찍냐. 더 이상 비판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게 한국 근현대사의 주역은 둘이다. 하나는 일제강점기 실력 양성 운동하다 나중에 친일파로 변전하는 사람들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져 오는 계보. 그 계보. 그래서 조국 방공을 굳건하게 이 사람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주역이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완전히 새로 쓰자는 게 이제 교과서 필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진짜 헌법을 유린하는 교과서예요. 대한민국의 법통과 뿌리를 완전히 뒤엎는. 거기다가 뭐 대한민국 헌법에 4.19 민주정신을 개성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4.19 민주정신이라는 게 뭐 넓게 보면은 민주화 운동인데 그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교과서를 갖다가 버젓이 써놓고 그리고 다른 교과서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라고 비난을 해요. 자신들이야말로 헌법 가치에 반하는 교과서를 써놓고 막 입만 열면은 너네 왜 대한민국 헌법 안 지키냐고. 왜 대한민국 헌법 부정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불씨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세대가 교육이 다르니까. 근데 후대들이 이제 자라는 한 10년 정도? 10년, 15년 뒤에는 이런 좀 형편없어 보이는 뉴라이트식 식민사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도권화돼 있어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학계의 어떤 한 큰 주류를 형성해서 그들끼리 이제 전쟁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자리 잡아가는 이런 구조를 폐학께서 지금 시동을 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학계에서는 어쨌건 99대 1인 건데 이걸 좀 뒤에 엎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엎어지지 않죠. 그걸 엎기는 쉽지 않은데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완전히 애들 갖다가 의식화시키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아까 몸 담고 계신 소속 조직 말씀 주실 때도 지금 하도 난리니까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하고 이렇게 이름이 정의라는 것 때문에 정의 실천 연대라 그러셨고 그게 이제 오버랩이 되는 것이 뭐냐면 신학 논쟁 가지고 신학자들이 성직자들이죠. 오만 가지 깊이 있는 논쟁을 해봐야 평신도들은 그 일요일에 한번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이 설법하고 설교하고 강론하는 거 듣고 그들의 전생의 신앙생활을 따라가는 거야. 교과서라는 게 그런 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국내에 있어봐야 수십만 명, 수만 명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박사학위 정도 가지신 분들이 교수급으로. 그렇다면 그분들이 역사 논쟁을 늘 하고 논문을 내시지만 일반인들이 역사학 논문을 읽을 기회는 없거든요. 그나마 교양서로 이제 편집된 단행본 정도 읽고 재밌네, 재미없네. 역사는 지루하네, 생각보다 재밌네. 이렇게 판단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이가 40다 넘어가지만 결국은 초중고에서 배운 역사 가지고 평생 우리나라는 이런 거야. 라는 상을 가지고 사는데 역사책에 기술된 텍스트가 기억이 안 나요. 제 기억에 근현대다, 일제강점기다, 독립운동이다 그러면 그 어릴 때 하나 기억나는 게 흑백 사진 한 장입니다. 그 농민군이 의병들이 이렇게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시커먼 얼굴 보면서 이름이 돌쇠야 푸하하 이러고 그냥 했던 게 기억에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싸웠다. 그들이 그 힘든 수탈에 저항해서 근데 무자비하게 학살되었다. 그걸 극복하고 지금 우리가 후손이 살아있는 거야. 요거 한 줄 머리에 기억하고 사는 게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학계에서는 99대 1이라 해도 그 이 일이 99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을 한 권의 책으로 밀어 넣는 거야, 교과서로. 그럼 그게 처음에는 1% 학생들이 보고 10% 보고 한 30% 보게 되면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세대 전쟁에서 20, 30년 한두 세대가 돌아가면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역사는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쌓여서 지금 그 문화 DNA라고 하는 문화 유전자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한일 전만 하면 축구를 보고도 이렇게 피가 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뭔가 이렇게 어떤 학습된 게 아니라 본능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할머니한테 듣고 야 일제 때 순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순사만 벌벌 떨었다. 너희 큰아버지가 잡혀가서 물고문 당하는데 그거 빼오느라고 욕봤다. 이런 얘기 듣고 자란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랫대로 가면 이제는 교과서 외에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못 겪었잖아. 들려줄 체험담이 없잖아요. 저는 체험담을 듣고 자란 세대인데 그럼 그 친구들은 우리 아이한테 무슨 역사에 가르쳐줘요. 다 이제 읽고 배우고 학교에서 학습된 걸로 잔상이 남을 텐데. 그럼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1%의 지금 힘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확산성으로 본다면 거기다가 또 정치 권력이 그걸 밀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교과서 전쟁에서 이거 뭐 밀려서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조금 있으면 이제 붉은 악마 같은 경우도 이제 한일전 하더라도 뭐 일본 응원하고 우리 한일전 하면 져줘야죠. 그렇죠, 져줘야죠. 그러니까 일본 이기면 우리 팀을 이렇게 붉은 악마를 일본 응원하고 이 새끼도 은혜날. 저는 영일형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직접 일제시대를 체험하거나 민주화운동을 체험했던 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책으로 읽어야 되는 세대들이 보면 이제 그 왜곡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 정신대 공천. 근데 최근에 보면 드라마 중에 기황후라는 드라마를 지금 하고 있죠. 절찬리에. 이 여자가 엄밀히 얘기하면 민족 반역자입니다. 민족을 배신하고 이제 외세에 빌붙어가지고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나라는 이제 말아먹은 사람인데 제가 뭐 드라마를 보진 못했지만 들리는 얘기 들어보면은 뭐 상당히 매력적인 여성으로 영웅적인 여성으로 이렇게 묘사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드라마를 본 사람은 고려사 전체가 완전 뒤집혀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매국노들이 영웅적인 사람이 되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애국자들은 오히려 이제 나쁜 사람들을 묘사가 되겠죠. 기왕후하고 충돌을 하게 되니까. 근데 저는 그 의견은 좀 반대입니다. 그 전근대하고 근대 이전은 좀 다르다. 뭐 이건 제가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뭐 제 생각인데요. 사견임을 전제하고. 왜냐하면 기왕후는 상당히 위축되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그 신념에 가까운 거라서 기왕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전근대 고려 정부에서 기왕후는 공료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기왕후는 조국한테 받은 게 전혀 없어요. 버려진 사람이다. 기철이라든 그 일파는 부원 세력이에요. 몽고에 빌붙은 사람이죠. 친일파 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기왕후는 좀 달리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드라마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도 지금 있다라는 거죠. 조국한테 내가 받은 게 없는데 조국한테 철저하게 버림받은 민중을 책임져야 되는데 저는 관점의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조국한테 내가 뭘 받아서 우리가 애국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건 좀 평가할 지점이 다르게 있다고 보고 뭐 그 얘기가 중심은 아니니까. 근데 뭐 오래된 역사는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근현대사도 다음 세대에게는 오래된 역사가 돼가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왜곡된 교과서를 배우게 되면은 그것이 전부다인 양 알게 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좀 관점을 저는 이제 그 세뇌당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아주 상당히 위험한 일이 아니냐.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막 이런 정치적 투쟁들은 당장의 문제지만은 이건 이제 미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미래까지 저당 잡힐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지금 단계적으로다가 계속 바뀔 것 같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게 한 뭐 5년 정도, 10년 정도 있으면 정말 그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테러리스트, 안중근, 윤봉길 다 테러리스트 이런 진짜 우리 그 민족의 반역자가 돼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까지 가는데 먼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 요 정도가 아주 터닝 포인트라고 보는 게 유관순, 뭐 안중근, 뭐 김구 이런 자들이 나라를 뺏긴 그 당시에 울컥해서 혈기에 저항을 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들의 노선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었다. 장기적으로는 조국의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 이 정도 되면 게임이 끝난 거야, 사실은. 아나키스트와 아로 2000년대에 들어서 비슷한 빈라덴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누라이트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김구도 그냥 테러리스트고 그렇죠. 안중근도 테러리스트고 이제 교과서에는 그렇게 쓸 수 없으니까 그래도 자제를 했지만 내심은 아마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아이들한테 문항으로 냈던 일본의 관점으로 보면 이들은 정말 뭐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겠다고 덤볐던 그냥 혈기 있었을 뿐인 무모한 친구들인 거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한 폄하 노력.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들이 가공되고 재생산되고 확대되면서 실제로 김구 선생님을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 뭐 이렇게 범죄자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팟캐스트에서도 백범 김구 살인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베들만 우리 철모르는 우리 청년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이살 잡순 양반들이 그런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식민지 근대화로는요. 저도 대학원 수업에서 교수님이 설파하는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젊은 대학원생들이 교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론할 때 니네가 뭘 알아? 이렇게 이걸 해버리면 개호랑이 그 교수 혹은 선생의 권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아이들은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가르침의 파워지. 이게 나쁘게 작용해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한 대로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그 일본이 이제 수탈보다는 경제 어떤 그 인프라를 만드는데 도움을 줬다. 이 식민지에도 좋은 점이 있다. 처음엔 이렇게 얘기해요. 식민지에도 좋은 점이 있었다. 다 나쁜 건 아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게 어느 순간 식민지는 좋았다가 돼버리는 단계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젊은 애들이 철없어서 그런다고 보는 거는 매우 이제 표면적인 현상이고 그 뒤에는 배경의 뿌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승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세력화가 돼 있었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툭 던져놓고 교과서 한번 싹 왜곡하고 조작하고 날조하는 것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이미 실제로 잘못되고 있는 역사가 굴절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지금 엄청나게 이미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심각한데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 겁니까? 그 묘수가 없으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면 나는 답을 아는데 묘수는 없어도 이미 이제 간 게 뭐냐면 선거를 잘해야 되는 거지. 근데 제일 핵심 답은 5년 뒤에 있으니까 지금 당장 12월이 문제인 건데. 5년이라고 하지 말아줘. 4년이라고 해줘. 1년 갔는데. 그래서 역사학계에서 그 교학서 교과서의 문제점을 그야말로 속성으로 3일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작업하면서 좀 그런 자괴감도 들었어요. 이거 틀렸다고 지적하면은 그거 틀린 그 지적당한 것만 고쳐가지고 정말 A급 교과서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일단 아니나 다를까 지적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예. 오히려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지적 안 한 것보다 못한 결과가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더 쓰레기 같은 교과서였으니까. 차라리 쓰레기를 보면 차라리 쓰레기면은 채택을 다 안 해버리는데 몇백 개가 오류투성이인 교과서가 되는 건데 그거를 사실은 지적하려고 하시다가 다 디버깅을 해준 거죠. 감수해 주신 거죠. 완결성을 높여줘 무료로 감수해 준 거죠. 그렇죠. 열받으시겠는데 진짜. 참. 그럼 일단 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잘 선정을 해야 되는 것. 그렇죠. 네. 근데 그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아니어서 그게 문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한국사 선생님이 여러 분이 아니라 한 분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명만 설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학교 측이나 학교에 나라에서 그 교학사 1순위를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3순위 안에 넣어가지고 하나는 껴줘야 되지 않냐? 한번 저기 논의할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하면은 이제 마음 약한 선생님은 넘어가서 그러면 3등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랬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냥 순위 바꿔가지고 그렇죠. 1등으로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학교 운영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바꿀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요. 심의만 해가지고 패스 넌 패스만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권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 안 돼.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는 거는 선생님이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심의해서 이상이 없으면 다시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올리는 거죠. 하나의 사실상 절차적으로 운영위는 뭐 형식적 절차. 이거는 폐하하고 폐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한 30년 준비한 프로젝트네. 그렇죠. 느낌이 딱 그렇죠. 30년까지는 안 가도 하여튼 적어도 한 몇 년은 준비한 것 같아요. 다카키마서 보건 프로젝트. 실제로 건국절 논쟁이 나온 게 2008년 정도부터니까 이제 이명박 그 무렵에 그 대한교과서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 박근혜 씨가 거기 나가서 이제 제대로 된 교과서가 나와서 참 안심이 된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렇죠. 뭐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뉴라이트라는 집단이 우리들한테 알려진 것들이 사실 얼마 안 돼요. 예, 그죠? 뭐 그 전부터 뭐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뉴라이트라는 뭐 그런 발언들이 우리한테 알려진 게 한 10년쯤 됐죠. 그렇죠. 그거 얼마 안 돼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제 검증이 끝나면 이 교과서 상당히 많이 풀릴 가능성이 오히려 높고 그럴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죠. 사립학교면 폐하가 꽂아준 교과서를 안 보겠어요? 그걸 만약에 사립학교가 그 교과서 채택을 안 해봐. 당장 감사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학법 그 문제 나왔을 때 앞장서서 싸운 그 재단에서는 막 거의 다 이 교과서 채택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냥 뭐 제가 몇 그 개연성은 높죠. 퍼센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또 이것도 나중에 채택해서
채택 결과 놓고 지도 그리면은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을까. 지도로 나눠질 거다. 선거 결과. 선거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채택 비율과 채택한 학교에 말씀하신 대로 지형 이 지도를 보면 뭐 분포들이 패턴이 드러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야 이거 정말 무섭구나 하는 게 뉴라이트가 한 10여 년 전부터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뭐 신문지상을 통해서 세간에 알려지고 그 전부터 인적 네트워크로 이런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이제 소 조직들이 얘기를 나누던 그룹들이 있겠죠. 그 전에 거기에는 또 나름의 다 보스들이나 리더들이 있었을 거고. 그럼 생각을 해보면 우선 저는 첫 번째가 YS 정부 때 그게 이 사실은 민주정부라고 보기는 애매하나 3당 합당이기 때문에 어쨌든 후반에 가서는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을 하면서 전두환하고 하나회가 막 날아가는 걸 보면서 기득권층들이 뭔가 이제 각성이 시작됐고 DJ 정부와 참여정부를 겪으면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못 가졌던 사람은 잡았다가 놓쳐도 우리 힘은 견디는 거야. 이러고 그냥 견디잖아. 우리가 지금 견디잖아. 뭐 딴 생각 없이 견디는 게 우리 일인데 가져봤던 사람은 이게 원래 내 거라는 집착을 악착같이 하고 있으면 뺏겼던 게 이가 갈리기 때문에 그걸 뺏겼다고 생각하는 10년 동안 5만 가지의 방법론을 고민하고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뭘 해볼까를 생각하다가 찾았잖아. MB 정부 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대로 밀어붙이는 게 쭉 가는 거란 말이에요. 굳히기?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가져본 놈과 못 가져본 놈의 지금 게임이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는 전황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전 그 이론에는 좀 이견이 있어. 이견이 있어? 우리도 10년 가졌잖아. 근데 우리 왜 이래? 아니 그걸 가진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가졌다는 인식이 없어. 이게 되게 10년 동안 쉬었나 우리? 진짜 단순한 논리예요. 그 영혼함 이렇게 떠나서 이 교과서가 학교에 없어. 없으면 이제 뭐 감사. 그리고 이 교과서가 학교에 있어요. 그럼 체육관 하나씩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이거 선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혹은 수많은 학교의 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감사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교육청에서 하는 제도적인 또 패트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어디는 가점을 줘, 어디는 벌점을 줘. 이 몇 개 안 되는 규칙을 가지고 룰 메이킹이 된다니까 세상이. 우리나라처럼 선거가 중요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직 선거에 모든 게 걸려 있는 나라인데 어찌 보면. 대한민국은 어떤 면에서 말하면 선거 자체가 미치겠다. 선거가 혁명이죠. 완전히 대한민국 승자 독식 사회에서 바로 그거죠. 네. 와 이거 교과서 문제 나오면은 뭐 다음 교육감 선거 장난 아니겠는데? 걱정이네요. 역사가 얼만큼 중요하냐면요. 그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총독부의 대장이 이제 총독이 있지 않습니까? 2인자가 정무총감. 이 정무총감이 그 교육위원회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친일파들은 뉴라이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론보다도 중요한 게 교육. 교육은 언론은 신문이면 그 당시 이달 올해 이번 주만 오늘만 확인하면 되는데 역사를 지배하는 건 과거를 지배하고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얘기야. 맞아요. 이런 사람인지 몰랐네. 그러니까 오늘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척하는 것 같아. 왜 왔어요 집에서? 아니 똑같은 활자인데 신문은 휘발되는 거야. 근데 교과서는 절대 휘발되지가 않아. 머리에 이렇게 활자를 박는다고 생각하면 맞아. 그리고 교육은 아직까지 어떤 뭐 역사적인 뭐 어떤 그 민족적인 것들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고 언론이란 거는 어느 정도 다들 뭐 어렸을 때부터 다 사관이 정립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언론은 보는 거고 어렸을 때부터 언론 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교수님 그럼 우리 애청자들이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이거 뭘 하면 좋을까? 항의 전화라도 해야 되나? 뭐 항의 전화까지 해주시면 고맙고요. 뭐 지금 뭐 인터넷 온라인에 이런 데서 서명 운동 하고 있으니까 서명 운동 동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서 받고 있나요? 네. 서명 운동을? 지금 아고라에서 받고 있는데 뭐 워낙 그 서명 운동 받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순위가 저 밑으로 밀려나 버렸어요. 찾기도 힘들지만 어쨌거나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어쨌거나 이제 그 교과서 채택 단계로 접어들 텐데 그렇게 되면 입에서 입으로 그 전파해서 이 교과서는 절대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를 뭐 강조를 해야죠. 기본적으로는 이 교과서가 그 국가의 공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이 교과서 이게 뭐 자유 발행제에서 나오는 교과서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어쨌거나 국가가 공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 교과서에 적힌 내용은 학생들한테 가르쳐도 좋은 내용입니다라고 공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학사 교과서에 쓰여 있는 쓰레기
사실 그다음에 쓰레기 사관이 공인받는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거죠. 친일을 박근혜 정부가 인정을 해준 이런 셈인 거죠. 새누리당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여러 뭐 이제 국회의원이라든가 여러 단체들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러면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민주당은 지금 반대하고 있죠. 오늘도 그래서 막 아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교과서 문제 계속 언급을 했는데 근데 뭐 그 국회 민주당 의원이 아무리 떠들면 뭐 합니까? 새누리당이 다수. 들은 채도 안 하는데. 아, 이거 총리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 친일에 대해서. 아, 이거 심각해요. 침략입니까? 진출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세상에 그거는 저기 검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가. 아유, 참. 역사 용어는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대답을 못하지. 폐하가 그걸 봐봐요. 진짜. 폐하가 침략이라고 총리가 얘기하는 걸 봐봐. 바로 잘리지. 바로 잘리지, 진짜. 조국이 어디신가요? 무슨 뭐 메이저리그도 아니고 진출을. 진짜 열받네 진짜. 그 역사 왜곡 을사오적처럼 역사 왜곡 오적을 잡아야 돼. 새누리당에서 우리 신부님들한테 잘 물어본 거네요. 네. 조국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본인데 당신들은 어디예요? 그럼 물어본 거예요. 우린 일본인데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우린 일본인데요. 어디세요? 이런 거지. 아, 무섭네 진짜. 설마 한국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역사계 쪽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이제 교육부에서 어떤 결과를 발표할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결과를 발표해서 예상대로 뭐 교학서 교과서가 문제없이 통과되는 거로 나오면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학계에서 다시 의견을 집약해서 이 교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레기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려고 합니다. 네. 지금 준비는 좀 돼 있는데 일단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뭐가 수정이 됐는지, 뭐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지. 국비라. 네. 이건 무슨 뭐 군사 비밀 문서보다 더해요. NLL 대화로 가니. 보통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그 선생님들 입에서 쓰레기 이런 말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웬간하면 안 하시죠. 어지간하면 그렇진 않지. 진짜 선생님께서 쓰레기란 말을 하실 때 그 선생님이 갖고 계신 분노. 네. 고스란히 드러나요. 약이 느껴지네요. 예, 이건 정말 안 되는 거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뭐 창조경제의 일환 아닌가? 쓰레기를 창조 쓰레기. 네, 폐지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선의 한 축을 딱 맡고 계시네요. 네. 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참 오늘 아베 인증 교과서 편을 함께 하셨는데요. 이준식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저희 산티나는 방송을 한껏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셨. 왠지 세미나를 마친 느낌이에요. 오랜만에. 네, 열심히 적으면서. 네. 아무튼 참 많이들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우리 행동대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요즘 시국미사 하시는 신부님들께 청와대나 뭐 새누리당이 당신들 조국은 어디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전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분들께 좀 여쭙고 싶어요. 스스로 국적을 코리아라고 쓰라고 하는데도 굳이 재팬으로 쓰시는 분 조국 어디신가요? 네. 그리고 혈서로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분 대체 조국 어디신가요? 그리고 일본 교과서보다도 더 일본의 사랑을 받는 아베 인증 교과서를 훌륭하다고 말하는 분 이런 분들 조국 어디십니까? 너무 조국 교수를 띄워준다. 약간 사심이 있어, 사심이. 조국 교수님 멋있죠. 네. 얼굴만 보고 저래 맨날. 아무튼 일제 식민지 시기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일본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라고 가르치시는 분은 대체 조국이 어딜까요? 적어도 절대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같은 우리 국민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분들이 반실증, 반사실적인 것을 넘어서 헌법 질서까지도 유린하는 끔찍한 거짓말로 대한민국 수백 년의 역사를 통째로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무시무시한 건요. 이것이 거대한 친일 독재 세력들의 영구집권 음모의 스텝 1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겨우. 스텝 1. 네. 겨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절대 미래란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로 장난질 치는 저들은 아마도 우리 민족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건 정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외계인? 아니고요. DNA 검사하자고. 아베 혼외자 아니야? 아베 혼외자? 이건 정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진정한 2013년판 역사 한일전입니다.
11월 25일 저녁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데요.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입니다. 오빠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민족을 학살하고 짓밟았던 이들의 손에 고스란히 맡기게 됐는데 지금 잠이 와요?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는 법.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부디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베 교과서. 완전히 오늘 백투더 퓨처네. 백투더 퓨처 그거였어. 어깨 메고 피 가슴에 뛴다 우리는 큰 뜻 품은 한국의 혁명 청년들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원수회를 때려 부시려 희생적 결심을 굳게 먹은 한국 제2지대 앞으로 끝까지 전진 앞으로 끝까지 전진 조국 독립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 어깨 메고 피 가슴에 뛴다 우리는 큰 뜻 품은 한국의 혁명 청년들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원수회를 때려 부시려 희생적 결심을 굳게 먹은 한국 왕복군 제2지대 앞으로 끝까지 전진